저는 예민한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예민하다 이러면 성격이 까칠하거나 아님 좀 신경질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하다 뜻을 찾아보면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엄청 예민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이제 친한 친구들, 지인분들은 제가 예민하다는 거를 잘 알아요. 그치만 저를 처음 보거나 아니면 뭐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인 분들은 제가 예민하단 걸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예민한 걸 좀 잘 숨기는 편이에요. 근데 어릴 땐 저도 제가 예민한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되게 좀 힘들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예민하단 걸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는 주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굉장히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 스스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지금 순간 제 자신한테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태어난 이상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건데 어쩌겠어. 그치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민하게 안 살 순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도 예민하게 안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그쵸? 받아들이고 나니까 좀 사는 게 그나마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 썼던 것 같은데 처음 썼을 때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내 하루가 굉장히 막 대단해야 되고 거창해야 될 것 같았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쉽게 썼어요. 예를 들면 오늘 샌드위치를 먹었다. 근데 맛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초등학생이 쓰는 수준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 내가 유독 어느 부분에서 더 예민한지 그게 파악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대중교통 타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이유가 대중교통을 타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맡기 싫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듣기 싫은 것도 다 들리다 보니까 이게 외출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로 항상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난 순간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좀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부터는 약속을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약속 있으면 그 나가는 순간부터가 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막 당일에 먼저 취소하자고 안 하나? 이러기도 했는데 웬만하면 그냥 차를 끌고 나가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나가거든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되었던 거여가지고 예민한 분들은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러 예민한 사람을 옆에 좀 두세요. 보통 내가 예민하면 좀 나는 무던한 사람을 만나야 되나? 무던한 사람들을 옆에 둬야 되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조금 최근에 깨달았는데 너무 무던한 분을 만나면 좀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면 그거를 자꾸 이해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랑 좀 비슷한 결의 느낌으로 예민한 분을 만나면 그걸 좀 이해를 해주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싫으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좀 서로 배려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무던한 분들은, 그러니까 무던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절대. 근데 너무 무던한 분들은 제가 느꼈을 땐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좀 예민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나랑 맞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이 예민하다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엔 소개팅 같은 자리 나가고 이러면 좀 무던한 편인 것 같아요 라고 약간 좀 가면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처음 뵙는 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전 좀 예민한 편이에요 라고 일부러 더 얘기를 했거든요. 상대분도 저도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예민한 걸 좋게 얘기하면 섬세한 거죠 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고 이분은 본인에 대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제 지인 중에서도 좀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같은 예민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좀 재밌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느낀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같이 공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좀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대화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 예민한 분들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겨보세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걸 진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꼭 뭔가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던가 이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에너지 소비가 확실히 좀 덜한 거를 느끼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좀 더 자주 나가거나 아니면 강아지 데리고 뭐 애견 놀이터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넷플릭스만 본다든지 뭐 책을 읽다든지 그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 자신과 굉장히 많이 친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요즘은 주말에 일부러 잘 안 나가요. 저랑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거든요. 예민함은 줄면 좋지만 이게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기질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스리기도 정말 어렵고 없애는 건 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예민함이랑 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예민함을 분명히 활용할 곳이 있거든요. 이게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큰 장점으로 만들려면은 결국엔 내가 내 자신과 좀 친해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전 좀 감사하게도 이 예민함을 좀 직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직업으로 활용해야 될지 몰랐을 때는 일하는 것도 진짜 재미없고 그랬는데 제 예민함을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훨씬 재밌어진 케이스예요. 좀 예민한 분들은 그 예민함의 강점을 좀 잘 살리는 직업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좀 쉽게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예민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데까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방법만 좀 잘 해봐도 예민함이 많이 다스려졌어요, 분명히.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두서없이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